진아와 탁발승. 거리의 아함경. 제1편 귀환. 1. 돌아온 구도자.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현각이 내렸을 때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30년간 티베트와 네팔의 산사에서 명상하며 보낸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평온을 새겨놓았다.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맑았고 회색 승복 위로 드리운 갈색 가사는 오랜 여행의 흔적을 품고 있었다. 12살 소년이었던 그날 어머니의 작은 가게에 탁발하러 온 스님의 모습이 어째서 그토록 마음에 스며들었을까? 그 스님의 고요한 미소와 깊은 눈빛이 어린 현각의 가슴에 씨앗이 되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자마자 티벳으로 향하게 했던 것이다. 부모님의 반대와 주변의 걱정을 뒤로 한 채 오직 진리를 향한 갈망 하나만으로 떠났던 그 여행이 이제 끝났다. 네팔의 룸비니에서 인도의 보드가야, 사르나트를 거쳐 쿠시나가라까지 붓다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성지 순례의 여정에서 그는 깨달았다. 해탈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더 이상 산속에 머물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세상으로 돌아가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이었다. 골목의 만남. 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골목. 현각은 낡은 슈퍼마켓 앞에서 시장기를 해결하려고 걸음을 멈췄다. 그의 승복 차림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스님, 뭘 드릴까요? 생두부 한 모만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현각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돈을 건네받으며 할머니가 말했다. 스님, 돌을 많이 닦으신 분인가 봅니다. 생두부만 드셔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비록 두부 한 모지만 맛있게 먹으니 주인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다. 할머니의 따뜻한 눈길을 느끼고서 현각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3. 춤추는 소녀. 슈퍼마켓 앞간이 의자에 앉아 생두부를 조용히 먹고 있는 현각의 모습을 16세 소녀 배진아가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옆 중국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잠시 더위를 식히러 나온 그녀는 스님의 고요한 식사 광경에 마음이 끌렸다. 진아는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춤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던 그녀에게 춤은 꿈일 뿐이었다. 그런데 저 스님의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다. 스님, 맛있게 드시네요. 진아가 다가가 말하자 현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왜 이렇게 얼굴 가득 슬픈 표정을 짓고 있나요? 진아는 당황했다. 자신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픔이 올라왔다. 스님, 저는 자유롭게 춤을 추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일해야 해서. 현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문득 아함경의 바라무녀 대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젊은 바라문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행의 길에 들어서려 할 때 붓다가 그에게 말했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다. 4. 첫 번째 가르침. 춤을 추고 싶다면 일어나서 춰보세요. 현각의 말에 진아는 어리둥절했다. 여기서요? 지금요? 왜 안 되겠습니까? 춤은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은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진아는 망설였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에서 갑자기 춤을 춘다니. 하지만 스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녀의 몸짓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자유로움이 흘러나왔다. 현각은 조용히 리듬을 타고 박수를 쳤다. 그의 박수 소리에 맞춰
진아의 춤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나둘 가던 길을 멈춰서서 그녀의 춤을 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다. 춤을 마친 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쁨을 모처럼 만에 다시 느꼈기 때문이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준 것 뿐이에요. 동행의 시작. 그날 저녁 진아는 일하고 있던 중국 음식점 사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며칠간 휴가를 얻었다. 현각과 함께 세상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장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진아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을 열었다. 스님, 저와 함께 다니시면서 탁발하는 앞에서 춤을 춰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춤을 추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기쁨을 얻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각의 말에서 깊은 지혜를 느꼈다. 스승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스승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스승입니다. 저는 그저 함께 걷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아는 현각을 스승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생의 진리가 스며나왔기 때문이다. 6. 첫 번째 탁발.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거리로 나섰다. 현각은 탁발 바리떼를 들고 천천히 걸었고 진아는 그 옆에서 곱게 춤을 추었다. 사람들은 신기한 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현각의 바리떼에 쌀을 넣어주었다. 스님, 저 아이는 누구인가요? 저와 함께 수행하는 도반입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대단하네요. 춤도 예쁘게 추고. 할머니는 진아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진아는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거리를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났다. 어떤 이는 음식을 주었고 어떤 이는 돈을 주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7. 저녁의 성찰. 해가 지고 나서 어둠이 내리 깔릴 때 두 사람은 한강 둔치에 앉아 지나온 하루를 돌아보았다. 현각은 받은 공양을 진아와 나누어 먹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특히 할머니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실 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호 의존성입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고받는 것이지요. 당신의 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들의 조건 없이 던져주는 작은 보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진아는 현각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다. 8. 밤하늘 아래서. 밤이 깊어가자 현각은 진아에게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되 자연에 맡기고 조절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진아는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새로운 평화를 경험했다. 스승님, 이상한 느낌이에요. 마음이 물처럼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래 마음입니다. 평소에는 여러 생각과 감정들이 물을 흐리게 하지만 고요해지면 원래의 맑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별빛이 한강 위로 반짝이고 있었다. 진아는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9. 내일을 향한 다짐. 스승님, 내일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갈 뿐입니다. 그것이 탁발승의 삶입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현각은 진아의 진실한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구도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춥겠지요.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더 배우고 싶어요. 현각은 미소를 지었다. 30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 소녀에게도 구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10. 새로운 출발.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다. 현각은 간단한 행장을 메고 탁발 바리떼를 들었고 진아는 가벼운 배낭 하나만 챙겼다. 중국 음식점 사장은 아쉬워하며 그들을 배웅했다. 진아야,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여기 자리는 남겨둘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꼭 성장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길을 걸으며 현각이 말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많은 사람이 모두 우리의 스승입니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각을 따라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느 사이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특별한 조합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요한 탁발승과 춤추는 소녀.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따라왔다. 이렇게 현각과 진아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30년의 구도 끝에 세상으로 돌아온 탁발승과 춤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소녀. 그들이 만들어갈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길은 걷는 자에게 만들어지고 가르침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현각과 진아의 여행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 여행이기도 하다.